NGO 국제사랑재단이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나눔에 귀한 이들을 제4회 영국 봉사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시상식과 함께 신임 이사장 취임식도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팔레스타인의 한국 문화로 평화를 심고 있는 강태윤 선교사. 분쟁의 땅에 한국 문화와 복음으로 변화를 꿈꾸고 있는 강태윤 선교사의 사역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장기결석 초등학생이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정부의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친권이라는 명목 아래 늘어만 가는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은 없는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유 목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한국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6년 블룸버그 혁신 지수조사 결과인데요. 이 기사를 접한 우리 국민들은 그 혁신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수치로 나온 혁신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라는 타이틀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만연한 구태는 이제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천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기독 NGO 국제사랑재단은 제4회 영국 봉사 대상 수상자로 국내 부분의 지구촌 사랑 나눔 대표 김혜성 목사를 선정했습니다. 한편 신임 이사장에는 광주 월광교회 김유수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국제사랑재단이 북한 동포돕기와 영호남 통합운동, 아시아와 아프리카 돕기에 헌신했던 영곡 김기수 안동교회 원로 목사를 기리기 위해 마련한 영곡 봉사대상. 그동안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영곡 봉사대상을 수여해온 국제사랑재단은 제4회 수상자로 국제부문의 데이비드슨 헵번 전 유네스코 의장을, 국내 부문에는 지구촌 사랑나눔 대표 김혜성 목사를 선정했습니다. 김혜성 목사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가난하고 소외된 외국 이주민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오며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해 중국과 구소련 동포들, 결혼 이민 여성과 다문화 가족, 그리고 그 자녀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소외된 외국인을 향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수상 기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외국 이주민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며 이들로 하여금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인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사랑과 섬김을 베푸는 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국제사랑재단의 신임 이사장으로는 광주 월광교회 김유수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세계선교와 북한선교 등 국제사랑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제사랑재단은 이러한 뜻을 함께하면서 세계선교의 일익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선교가 한국교회 갱신과 그리고 새 부흥을 이루게 할 것이며 꿈에도 소원인 반드시 통일 한국을 가져오리라 믿습니다. 한편 지구촌 기아와 재해 현장 지원 활동을 전개한 헵번 전 유네스코 의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목회자에게 면직과 출교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장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목회자 징계와 관련해 조항의 동성애 옹호 여부를 장정 개정안에 명시한 곳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 중 기감이 처음입니다. 기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리와 장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3조 13항에서는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 입장도 더 강화됐습니다. 동성 간의 관계 포함이 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 포함으로 수정됐습니다. 기감 장정개정위원회 관계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비성서적이며 감리교회 목회자가
동성애 옹호 주장에 휩쓸리는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소방관은 사명감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요. 어릴 때에 화재로 가족을 잃은 한 아이가 커서 소방관이 되고 나아가 소방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국제 소방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믹 모핏의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Halloween 1976, a night that forever changed the Moffat family. From what we understand, our house was caught on fire from one of those jack-o'-lanterns that you sit in the windows. You remember the plastic? As the flames spread, the father and two children managed to escape, but sadly their mother, Linda, did not. Despite his family's painful loss, young Mick gained something valuable that night. From that point, what I really remember the most vivid images, are these two men that went up a ladder and actually brought me down to a safe place. They spent literally 20 minutes just trying to encourage me and just said, hey, this is our project right now for the next 20 minutes because we know his life's about to change. With the compassion Mick saw from the firefighters as a young boy, Mick became a firefighter himself and had a vision to start his own fire training academy, which has now come to life in Crowley, Texas, called Smart Fire Training Division. Right side, right side. In only 13 years, Smart Fire Training Division has grown to the largest academy of its kind in the U.S., attracting recruits from all over the world. I wanted to get into a culture where there was tradition, history, loyalty, respect. We asked them, if you could describe what a firefighter is in one word, what would that word be? Character, honor, respect, integrity, servant, and teamwork. When I wrote them out, I noticed that the first letter of each one of those spelled Christ. And God just spoke to me quickly, and He said, that is the pillars of wisdom. Those are the pillars that I want you to help incorporate. Our mission at Training Division and in the fire service is really the same as the Christian faith, and that is to leave no one behind. A major highlight of the school comes during the 2-week hands-on training for recruits. They invited me to experience the intensity and hard work. Okay, so I am all decked out in my gear right now. We're about to go through 6 emergency scenarios that they could encounter during their career. Apparently, I have been chosen for the medevac helicopter routine. This should be interesting. Let's hit the field. Okay, put this on your waist. Both ends. As Smart Fire continues to grow, Mick leans on a lesson learned from one tragic night. How the selfless act of 2 men pulling him from a fire instilled into him the value of saving others. Angela Zatopek, CBN News, Crowley, Texas. 중동 지역의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절실한 요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의 땅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더욱 기도가 필요한데요. 오랜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 분쟁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 강태윤 선교사님이 한국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오셨는데요.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오래 사역을 하고 계신데 얼마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까? 26년째 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참 선교하셨네요. 예. 분쟁의 땅에 늘 평화를 이루는 그런 중점적 사역을 해오셨는데 주로 어떤 사역들을 많이 해오셨습니까? 제가 살고 사역하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네네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네네. 아직도 분쟁의 땅이고 평화를 필요하는 곳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네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네네. 그 땅에 평화를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네네. 그 은혜 때보다도 사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베들레헴에 한국 문화원을 세우고 네네. 그다음에 유치원을 세워서 네. 지금까지 팔레타인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했고 저희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이 수백 명입니다. 그렇습니까? 10수년간을 제가 했기 때문에요.
저희는 문화사역과 네네. 교육사역을 통해서 네네. 팔레스타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특히 무슬림권에서의 사역은 그렇게 네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겠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네.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일을 더 구체적으로 네네. 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07년도에 하나님의 네. 은혜로 성경 룻기에 나오는 네네. 보아스의 뜰에 450평의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만요. 이게 이제는 보아스의 뜰의 450평은 한국 것입니다. 아, 그렇구만요. 그리고 그곳에 네. 2010년도 3월 달에 정식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네. 올해로 7년째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약 639평의 5층의 건물입니다. 아, 굉장히 큰 예, 건물입니다. 큰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센터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태권도장, 유치원, 한방 클리닉, 네네. 그다음에 예배실, 네. 어린이 도서실, 네네. 그리고 숙소가 네. 전체가 4층은 숙소입니다. 방이 그렇구나. 11개입니다. 굉장히 앞으로 규모가 성지순례 오시는 분들이나 네네. 아니면 세미나 네. 또 훈련의 장으로 네네. 그 장소가 쓰여질 것이고요. 네. 5층에는 기도실과 함께 보아스들이 다 보이는 네네. 또 커피숍도 있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센터를 통해서 네. 저희는 이제는 한국교회 선교를 위한 요즘 최근에 이슬람 문제라든가 네네. 또 할랄 식품 여러 그렇죠. 가지 예, 것들에 있어서 그리고 IS가 파리 테러 이후로 한국교회가 이슬람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확산되면서 그렇죠. 이슬람 선교에 대한 패닉 상태거든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네네. 무슬림들을 향하여 네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가가고 네.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무슬림권에서는 선교할 수 있는 터가 없이는 네. 지속적으로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현지 선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네네. 공간이 바로 보아스의 뜰에 세워지고 있는 네. 저희 한국 센터입니다. 그렇구나. 예. 참 대단하십니다. 26년 동안 이제 그곳에서 보아스의 뜰에다가 예. 선교센터를 세우게 되어졌는데 이제 그 한국문화원도 곧 완공을 얼마 앞두고 있다면서요? 올해가 공사 시작은 이제 7년째입니다. 그러세요? 올해가 희년입니다. 그러시구만요. 아직까지 네네.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아주 규모가 굉장히 있습니다. 크죠. 네네. 그리고 중동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식으로 기와를 세운.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센터를 보고 많은 베들레헴의 친구들이 너무 네네. 좋아합니다. 저희보다도. 그래서 이 외곽은 다 끝났고요. 네네. 내부도 한 70%. 전체 공정률이 네네. 한 70% 저희가 네네. 끝났습니다. 이제 30% 정도 마무리를 하면은 네네. 이 보아스의 뜰에 네네. 지금 한국교를 통하여 네네. 중동과 그리고 나가서 이스라엘 선교할 수 있는 네네. 귀한 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는 네네. 이 센터는 저희 것이 아니라 네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네네. 어려워지는 네. 복음의 황무지가 되어버린 저 땅을 향한 네네.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네. 힘을 모아서 함께 네. 이루어가는 선교의 교두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 어린 재정 후원과 헌금을 통해서 이 센터가 지금까지 다 지어졌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남은 30% 공사도 네. 올해 안에 하나님께서 다 마무리해 주시고 이 센터를 통해서 IS가 이슬람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정말 자기 몸도 이게 불사하잖아요. 불사하는데 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네. 크리스찬들이 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이제는 네네. 마지막 복음의 땅끝을 향하여 네네.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이 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 그곳에서 한국 건물을 세우고 예.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다 보면 예. 이제 한국에서 유명하는 예. 어떤 그 한류 바람이 크게 일어날 것 같은데요. 특히 선교사님이 집중하는 어떤 한국 문화적인 홍보는 어떤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네네.
센터 공식 명식이 한국문화원입니다. 네네. 이제 이슬람권 선교는 네네. 문화를 가지고 현지인들과 접촉점을 만들어서 그들의 삶 속에 네네. 생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러겠죠. 저희 팔레스타인도요. 네네. 한류의 바람이 거셉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네네. 1층에 네네. 공간들에서 지금 네. 한국어 교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 그렇구만요. 작년에 저희 네. 한국어 교실을 공부한 학생이 하나가 KDI에 가서 석사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고요. 네. 또 한 아이는 지금 외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에서요? 예.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많은 학생들이 저희 네네. 센터에서 공부를 하면서 네네. 어떤 한국을 통해서 네네. 그들의 어떤 인생에 대한 꿈을 좀 꾸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K-팝 아시죠? 네네네. K-팝도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작년에 한국에 네네. 자매가 와서 네. K-팝을 가르쳐서 네네. 그 K-팝 공연도 하고 아, 그래서 네. 많은 그 현지인들 초청했는데 놀랍게도 히잡을 쓴 무슬림들도 네. 와서 공연을 네. 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밤 행사도 하고 네네. 저희들이 작년에 네네. 평화 음악회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아, 네. 미주에는 정식 음악가들이 와서 네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 속에서 어려운 때에 네네. 음악가들이 와서 음악을 통해서 네.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고 저한테 글을 좀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려울 때 네네. 현지인들과 함께 하는 거 그게 네. 저는 진정한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네. 저희 그 공연에 참여한 너무나 네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상 밖으로요. 네네. 그 탄생광장에 보면은 평화센터가 있는데 네네. 평화센터의 홀이 한 200석이 되는데요. 네네. 그 센터가 개장된 이래 네네. 가장 많은 인구가 네네. 그 관중들이 네네. 참석을 했고 복도까지 네. 앉을 정도였는데요. 공연이 끝나고 저한테 네네. 많은 팔레스타인 친구들이 어려울 때 자기들 힘든 때 네. 와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음악으로 자기들을 위로해 준 것에 대해서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네.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올 11월 달 다시 제2회 그러시구만요. 평화음악회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네네. 일단은 저희 센터에 70% 공사가 네. 맞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예배당과 기도실과 네네. 또 한방 클리닉들을 네. 통해서 한국에서 한방 사역자들이 와서 침도 넣고 뜸도 놔주고 네네. 또 미용도 하고 네. 그래서 현지인들이 일단은 저희 센터에서 자유스럽게 편안한 네네.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네.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앞으로 그곳에서 이제 장기적인 예. 선교센터의 선교 전략이 있을 텐데 예. 어떤 비전과 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저희 센터는 마지막 복음의 땅끝 선교를 이루는 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네네. 마무리하는 네네. 그런 센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단순히 그들에게 문화적인 접근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도 좋지만 네네. 저희의 궁극적인 것은 그들에게 네네.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일을 위해서는 저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러겠죠. 한국교회가 전체 연합해서 네. 힘을 모아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많은 행사를 했는데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한국교회가 네. 이 보아스에 센터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모르는 분들이 참으로 많거든요. 예, 저도 처음 듣는 사실입니다. 네. 오셔서 네. 그리고 이 센터를 위해서 이게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이 센터가 한국교회 거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셔야 되겠고요. 네. 올해 그냥 구체적으로 현지인들 속에 들어가는 작업들을 올해는 더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광야 학교가 있습니다.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네네.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들이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더 역점적으로 주는 것은 팔레스타인 현지인들을 키우는 겁니다. 네. 현재 저희가 팔레스타인 청년 한 명을 보내서 한국에 네네. 태권도 사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친구가 돌아오면 네. 저희 센터에서 태권도장에서 네네.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네. 제가 또 복음적으로 그 친구를 네.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제가 네네. 청소년 광야 학교가 있는데 네네. 그때 현지인들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센터에서 네. 같이 숙박도 하면서 어우러지면서 네네.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네. 그래서 미래의 세대를 키우는 일을 저희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현진들도 키워야 되지만 우리 MK들 한국 교회의 미래이면서 어떤 우리 한국의 미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을 키우는 일을 네. 현장에서 보아스에 뛰고 다윗이 뛰어놀았던 곳이고 네, 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시죠. 네, 선교사님 하여간 26년 동안 그동안 선교를 오시면서 이제 선교센터도 마무리 과정이 잘 있는데요. 그 선교센터도 마무리 잘 하시고 앞으로 남은 선교 일정도 또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의 용의자가 친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정부와 교육당국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에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아동학대 실태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내용을 보도를 보신 것처럼 11살 아이가 시신이 훼손될 정도로 죽음을 맞이했는데 놀랍게도 그 범인이 그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죠. 예, 그 피해자가 이제 7살 아동인데 네네네. 그 아동을 친아버지가 네. 결국은 그 사망한 상태의 아들을 시신을 훼손해서 네네. 냉동 보관을 했다고 하니까 네. 참 국민들도 다 놀랬고 네네. 정말 천인공노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예. 더 기가 막힌 게 아이가 학교에 안 나오니까 이것도 학교에서 수소문하다가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이제 아동 학대는 대부분 이제 부모라든지 이런 친권자에 의해서 네네. 자행되기 때문에 잘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큰 사건이 있을 때, 네네. 가령 이제 지난번에 인천 그 11세 소녀 학대 사건이라든지 그렇죠. 네. 이런 사건이 이제 결국 수면 위에 올라오면 네네. 그 일로 인해서 네. 혹시 또 학대받는 아동이 있는 건 아닌가 해서 네. 이렇게 이제 수소문하고 학교에서도 확인하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드러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참. 네.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도 네.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지속적으로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네네. 전 학생들의 전수조사를 해서 네. 학령기 아동인데 네. 학교를 장기 결석해서 나오지 않는다든가 네네. 또는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예방접종을 맞지 않았다든가 그렇죠. 네. 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네네.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아,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네. 늘 잊을만 하면 또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아동학대라는 것이 이제 네네. 잘못된 어떤 문화, 네. 이렇게 매를 들어서 네. 아이는 매를 맞으면서 네네. 잘 훈육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잘못되면 네네. 이것이 이제 아이를 때리는 것은 정당화되는 것처럼 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아이가 받는 그런 충격이라든지 정신적인 충격 뭐 그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겠죠.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선 최근 10년 새에 네. 아동학대가 없어야 되는데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민의 의식이라든지 민도는 상당히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네네. 아동학대 건수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서 네네.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그런 그 상황이죠.
근데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네. 대책 마련에 대해서 그 재발 방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사건만 보아도 어떤 재발 방지에 대한 효과가 네. 전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이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네네. 재발 방지 대책이 네네. 막 백화제방처럼 난무하죠. 네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네. 실효성은 네. 별로 없고 네네. 또 대책의 효과도 미미해서 네. 또 이런 모든 재발 방지책이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네. 이번에는 네. 반드시 정부 차원이나 또는 학교, 학교에 다 지시를 해서 네. 학령 아동이 학교에 장기 결석을 한다면 네. 장기 결석한 이유가 뭔지 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서 네네. 일일이 한번 다 체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걸 다 점검을 해야만 네네. 아동 학대의 그 내용들이 수면으로 이제 드러날 수 있겠죠. 그래서 학대받는 아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신속하게 격리해서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볼 때는 어떤 아동학대법 형량이 너무 작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물론 이제 아동학대법에 대한 가해자의 형량을 높이면 네네. 경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네네. 실제적으로는 효력이 있긴 있습니다. 형량을 높이면. 네네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은 네네.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동학대 그 처벌에 대한 특례법에 의하면 네네. 아동학대로 사망하면 네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네네. 아동학대로 불구가 되면 3년 네네.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네. 처벌 규정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재판을 할 때 처벌이 좀 약해진 거예요. 그 약한 이유는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받고 그러죠. 네네네. 그 이유는 그 가해자가 네. 부모기 때문에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이 처벌이 약한 겁니다. 물론 이제 사망의 경우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네네. 사망이 아닐 때는 그 처벌을 하게 되면 그 처벌된 가해자가 나와서 또 아이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중하게 처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만요. 그러니까 좀 이번엔 가볍게 처벌하니까 네네. 아이를 좀 반성하고 잘 키워라. 네. 이런 생각으로 가볍게 처벌을 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네. 그 처벌 규정은 엄격합니다. 그럼 규정대로 집행이 안 된다는 건 의미를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간의 일이기 때문에 네네. 가족 간에 중하게 처벌해서 네네. 막 10년씩 처벌해 버리면 네네. 아이가 부모 밑에서 성장을 하지 못하고 네네. 부모는 교도소에 가 있고 네. 아이는 결국 부모의 훈육을 받지 못하니까 아. 그래서 결국은 이 솜방망이 처벌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네네.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네. 중하게 처벌을 하고 네. 아이는 가정 위탁 가정에다 맡겨서 좋은 데서 성장하게 하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가정 위탁 제도가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네네. 이게 이제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행 제도상으로 보면은 이 아동들을 정부에서 네. 통과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예. 부모가 만약에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낼 경우에 네. 어떤 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물론 이제 학교를 학령 아동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보내면 네.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는 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네. 학령기 아동을 네.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를 보내지 않고 네네. 또 아이의 건전한 그 성장, 정서적인 성장을 방해하거나 또는 장애가 되게 한다면 네네. 형사처벌을 하게 합니다. 아,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근데 문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학교에 보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과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서로 이제 가족에서는 이 아이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서 내가 집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또 쉽지도 않고 네. 그래서 물론 그 과태료 부과 규정은 있어요. 네. 근데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거의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요. 학교마다 정말 다시금 어떤 이런 점검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네. 이번에는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네네.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학교에 지시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네네. 학령기 아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있는지 네네. 그럼 장기 결석한 이유가 뭔지를 가정방문으로 해가지고 전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확인을 하다 보면 네. 이 아동 학대를 받는 학생들이라면 네. 수면 위로 떠올라서 네.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이들한테는 주어질 수 있겠죠. 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정말 왜곡된 친권으로 귀한 생명을 잃고 네. 또는 정신적 상처를 안고 있는 이 아이들의 문제. 네. 정말 이거는 국가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부터 작은 천국을 이루는 네. 그런 동기부여가 되어져야만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네. 사실은 가정이 회복되면 네네. 아동 학대는 없어지겠죠. 그러겠죠. 그럼 이 가정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네네. 지금 이제 가해자가 아동을 학대하면 지금 가정을 회복하기 전에 네네. 피해 아동을 먼저 보호해야 되니까 네네. 신속하게 피해 아동을 가해자하고 격리시켜야 됩니다. 네네. 이 격리시키기 위해서 먼저 신고가 돼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의식으로 그 신고 의무자가 신고할 수도 있고 네네. 또는 이웃에도 신고를 해야 되겠죠. 지금 아동이 네네. 학대되고 있고 폭행당하고 있다고 하면 네. 그렇게 신고를 하면 네. 즉각적으로 친권을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네. 네. 그럼 친권을 정지시키고 아이는 친권자로부터 격리시켜서 네네. 뭐 가정 위탁 가정에다가 보낸다든지 보호기관 쉼터에 보낸다든지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가해자인 부모와 이 아동을 분리시켜 놓습니다. 예. 그런데 친권을 정지시키는 것은 친권 상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가해자가 정신병자라거나 뭐 도저히 아이를 결국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네. 친권을 상실시킵니다. 네. 그럼 친권자로서 역할을 못하죠. 네네. 근데 보통 그 정도가 아니라면 친권을 정지시켜 일시적으로 네네. 한 2달 정도 이렇게 네. 정지시키고 서로 냉각기를 갖게 해서 네. 자식이 아주 너무 훈육하기 위해서 막 화가 나서 때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겠죠. 이런 차분한 마음을 갖고 있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네네. 그렇게 놓은 후에 다시 이제 2달 후에는 이제 친권이 정지된 게 기간이 지나면 네. 다시 아이를 이제 훈육하게 되겠죠. 네. 근데 아이를 훈육할 때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이제 친권 정지해서 결국은 격리시켜야 되죠. 아이를 네네. 보호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호할 때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적 치료도 필요하지만 네. 부모에 대한 심리적인 치료도 필요합니다. 그게 철실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심리적 치료를 해서 네.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이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걸 다 교육을 시켜서 네. 다시 만났을 때는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네, 네. 이게 이제 근원적인 치료 방법이죠. 근데 이제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쉼터라든지 네. 또 쉼터에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지금 부족하니까 네. 피해 아동에 보호하기 위한 쉼터도 부족하고 네, 네. 또 가해자에 대한 심리적 치료를 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도 투입하고 해서 네, 네.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고 네, 네. 또 건강한 이 환경이 조성이 돼서 정말 잘 자랄 수 있는 네. 결국은 부모의 역할이 뭔지를 가르쳐줘서 네네. 부모의 역할과 그리고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네네. 2016년이 되기를 네. 기대해 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이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은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천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추워지니까요. 특별히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 안부가 염려되는데요. 소그룹 식구들 안부 한 번씩 더 챙겨보는 것도 더욱 필요한 요즘입니다. 한 주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